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 월세 살고 소유권을 가져라. 많은 분들이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점 고려해 주시고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부자를 꿈꾸는 분들만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친구가 2명 있는데 그 두 친구의 3년간 자산 변화입니다. 한 친구는 대출을 싫어해서 3억으로 자기 자본금 3억 전체로 전세를 들어가요. 대출도 없이. 대출 싫어하는 사람 있죠. 대출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 아니면 그냥 대출 자체를 싫어해서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배워서 안정적인 걸 원해서 전세를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한 친구는 3억 전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투자를 생각해요. 그냥 매매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월세에 살고 남은 자본금으로 뭐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연끌을 해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를 합니다. 갭 투자를 해서 3억이 17억이 됩니다. 이렇게 지난 3년간 부동산이 불장이었죠. 엄청나게 오르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를 냈습니다. 3억이 전세를 살 경우에 3억이 되었고, 월세 플러스 갭 투자를 했을 때 3억이 17억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3년간처럼 항상 불장일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상승을 일어날 때 3억이 그냥 3억이 아니라 17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너치입니다. 집에 사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딘가에는 살아야 되고 그것에 살려면 3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되죠. 매매, 전세, 월세. 물론 사회초년생, 뭐 학생, 돈이 아예 없으면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면서 전세에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 매매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죠. 전세로 신혼을 먼저 전세로 시작했다가 매매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근데 어느 정도 자본금이 모였을 때 돈이 아예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이 아예 없으면은 겨우겨우 모아서 월세를 들어가야 되죠. 근데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어느 정도 회사에서 경력이 되었을 때, 약간 투자금이 모였을 때, 약간 신용대출을 등 대출을 해서 자본을 일으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전세를 선택하냐, 매매를 선택하냐, 아니면 전세를 이용해서 매매를 선택하냐, 갭 투자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때 투자금을 처음 모았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예시에서 보셨듯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이 매매, 전세, 월세 중에 임차인들은 보통 어떤 걸 선택할까요? 보통 전세에 거주하는 걸 선택합니다. 왜 전세를 선택할까요? 안정적이어서, 내가 넣은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서, 위험이 없어서,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이 되어서, 월세에 사는 것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월세는 달달이 월세 내는 게 너무 아깝죠. 대출을 해서 이자를 내면 더 싼데, 전세 대출도 잘해주고,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다 전세 사는데 나만 월세 살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죠. 주변 친구들, 지인들, 부모님이 어떻게 월세 살 수 있냐, 전세 살아야지, 주변에 시선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세에 살아야지 뭔가 정상인 같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에 거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전세 제도는 부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부자는 이 전세를 이용하는 걸 선택합니다. 1주택인 부자도 있겠지만 다주택인 부자들은 그 많은 물건을 전세를 놓을까요? 월세를 놓을까요? 대출을 무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이 여러 채라면 대출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이용하게 됩니다. 은행을 갈 필요가 없죠. 전세 제도를 이용하면 임차인의 그 보증금을 자기의 투자금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에 살 경우와 월세에 살 경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시 단지로 경희궁자이 4단지 16평형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매매가 8.5억, 전세 5.5억, 월세 3천에 150, 이 정도이고요. 이거는 계속 호가가 달라지고 실거래가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이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략 정확하진 않고요. 집값 전세값이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지금 호가와 실거래가를 감안해서 적어놨습니다. 먼저 전세를 살 경우에 전세금 5.5억, 그 다음에 자산이 1.1억 있다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80% 받으면 대출금이 4.4억. 그럼 4.4억 받으면 이걸 3%로 계산하면 한 달에 이자가 110만 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월세 살 경우에 보증금이 3천이고 월세가 150. 이렇게 보면은 뭔가 월세 사는 게 한 달에 전세 살면은 110만 원밖에 안 내는데 월세 살면 150 낸다. 한 달에 40씩 뭔가 손해가 나는 느낌이죠. 이래서 월세를 잘 선택을 안 하게 되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자산이 1.1억 있으면은 자산이 얼마가 남죠? 이 8천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소유권이라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한데, 투자에 있어서. 근데 이 전세에 살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월세에 살 경우에 이 보증금을 더 아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투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한번 갭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고요. 지금 전세는 자산 1.1억에 이자가 110만 원 나오고, 이 월세 갭 투자도 자산을 1.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증금이 그대로 3천이고 지금 매매가가 8.5억, 전세가 5.5억 해서 지금 갭 투자를 위해서는 3억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같은 거는 지금 계산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대출금이 2.2억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지금 상황에서 대출 2.2억을 하기가 조금 힘든데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신용대출로 1억에서 2억 사이가 되는데 지금은 1억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2.2억을 대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보증금에서도 전세대출과 마찬가지로 이 보증금 3천에 대해서도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안 하는데 돈이 없으면 이것도 대출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신용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족, 부모님, 친지 등에서 대출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영끌이라고 표현하죠. 영끌을 해서 어딘가에서 돈을 마련하면 이렇게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마련하기 힘들죠. 하여튼 대출을 해서 마련을 하면은 이 2.2억의 이자는 4.4억이 110만 원이니까 2.2억은 55만 원이죠. 아까 월세 150과 55만 원을 더하면 205만 원. 전세 살 경우와 월세 플러스 갭 투자를 할 경우 이렇게 됩니다. 2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2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2년 뒤에 1년에 5% 상승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1년에 5% 상승 가정한 건 제가 이전 영상들, 첫 번째 영상에서 집값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촬영을 한 게 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1년에 5%보다 더 많이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5% 상승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단지고요. 8.5, 5.5. 그러면 2년이니까 이제 한 약간 10% 정도 오르겠죠. 9.4억, 전세는 6.0, 월세도 이렇게 오르고요. 자, 전세를 살았을 경우 아까 자산이 1.1억이었죠. 그 다음에 110만 원에 24개월 곱하면 264만 원. 아니, 2,640만 원이고 자산은 1.1억에서 이 이자를 내기 때문에 빼면은 8,360만 원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에 살면서 갭 투자를 할 경우에 2년간 월세 플러스 이자가 계산하면 4,9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1.1억에서 4,920만 원을 빼면은 6,080만 원.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이거 있죠. 우리 투자한 거, 소유권 취득한 거 0.9억. 지금 매매가가 8.5억에서 9.4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0.9억 정도 되고요. 0.9억. 0.9억을 더하면 지금 전세를 산 것보다 이 월세 플러스 갭 투자했을 때 7천만 원. 2년간 7천을 앞섰습니다. 이 5%를 지금 가정했을 때이고, 물론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 5%는 기본이고 이 5%보다 더 많이 상승할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겠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5%를 가정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지금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 86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지금 32년간 그래프고요. 지금 20포인트에서 120포인트까지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약 6배, 6배가 올라갔고요. 32년간 6배가 올랐는데 이거를 1년으로 계산해 보면 1년의 평균 약 5.8% 상승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과거가 알려주고 있고, 지금 일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통화량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집값도 계속 상승을 하는 거고요. 안 보신 분들은 일부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이죠. 지금 2021년이니까 3년간이다. 최근 3년간 상승이 어땠는지 아시죠? 더 많습니다. 지금 그거는 제외를 했고, 요 정도 상승했을 때, 그 다음에 제가 2부에서는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락이 언제 오는가? 지금 맨날 상승하는 건 아니고 상승과 하락, 보합, 조정이라고 하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폭등, 조정, 폭등, 조정, 폭등. 부동산은 상승, 하락이 있는 게 아니라 폭등과 조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조정 구간도 상당히 깁니다. 이 조정 구간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이 조정 구간에서도 오르는 부동산도 있겠지만 이 시기를 잘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시기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 영상을 만들었었고요. 부동산 사이클이 있다. 하락은 언제 오는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에 대해서 길게 영상을 찍었고요. 우리는 요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인 분들에게는 거의 무조건 1주택을 추천하는데, 만약에 이 꼭지에서 투자를 했다고 해도 계속 보유를 하면은 언젠가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꼭지에 투자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자를 했다면 뭐 10년간 조정이 있어도 그 뒤에 10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서서히 증가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과자가 1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원 정도죠. 10배 올랐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 32년간 6배 올랐죠. 제가 한 30년 전에 100원에 샀던 것 같은데, 그거는 과자는 10배 올랐는데 지금 부동산은 6배가 올랐습니다. 과자보다 훨씬 덜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어요. 소비자 물가도 요 정도 오릅니다. 다 모든 자산이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요 정도 상승은 기본으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 월세 살고 소유권을 가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월세 살라는 게 아니죠. 그냥 월세 말고 월세 살면서 투자를 하라는 거죠. 투자를 해서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해서 소유권을 가져라. 소유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월세 살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월세 살면서 계산을 해야겠죠. 준비를 해야겠죠. 만약 시드머니가 너무 없다, 그러면은 전세 살아도 되긴 하는데, 전세 살면은 자본금을 빼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잘 계산을 하셔서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전세 살 경우에 자산에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 월세 살 경우에 이 전세 살 때보다 방금 예시에서 2년 뒤에 7천의 이득을 얻는 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지난 3년간 불장에서는 3억에서 전세 살 경우에 그대로 3억, 월세 살 경우에 월세 살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3억에서 17억이 되는 것도 주변 지인의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물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1년간 5% 상승을 가정했는데, 이게 항상 5%가 상승하는 건 아니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0%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5%보다 더 많이 10%, 20% 상승할 수도 있어요. 이 지역마다도 다르고, 그 아파트 단지마다도 다르고, 시기마다도 다릅니다. 이런 거는 잘 공부를 하셔야겠죠. 어떤 단지를 사라 뭐 이렇게 추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다 공부를 하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예시로 든 경유경 자이 4단지가 있는데, 이 경유경 자이 4단지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5% 상승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더 좋은 단지들이 있겠죠. 이거는 그냥 제가 계산하기 편해서 선택한 단지고요. 여기에 투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세 살지 말고 소유권 취득하세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제일 중요한 세 글자, 소유권.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